마이크. 이게 아닌가 봐. 들려. 대박.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다시 음소거 테스트. 다시 들리는 거 맞겠지? 들려요. 잘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화면이 엄청 어두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조명을 이렇게 왕 하고 이렇게 띄우면 짜잔. 채팅창 보이는데 많이 늦긴 하네요. 네, 잘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테스트. 1, 2, 3, 4, 5, 6, 7, 8. 8초 걸려요. 이런? 저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지금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일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비공개로 수강 신청하신 분들만 링크를 전달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제 소리를 못 들어서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음파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좀 색깔이 탁해. 이 화면에서 너무 똥색 같이 보여요. 와, 생방이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도 원래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계약을 하느라 지금 계약서를 넣어놔야 됩니다. 나 계약 파일 협회 가가지고 계약 파일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맨날 이걸 우겨넣고 있어요. 계약서. 며칠 전에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전에가 엄청 바빠가지고 도저히 킬 수가 없었어요. 저 사실 오늘 오랜만에 화장을 해가지고 아까 영상 2개를 찍었는데 새로운 카메라로 찍으니까 제 화면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다 찍고 나서 화면을 떠니 내가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제 얼굴이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입금했는데 신청 완료 어떻게 확인되나요? 블로그에서 확인하나요? 그 카페에서 제가 신청 확인자를 올렸어요. 이름 가운데는 별표로 했고 성이랑 마지막 이름이랑 뒷자리 번호까지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청자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내일이잖아요. 제가 어제 단체 문자를 보내서 자료를 보냈어요. 온라인 강의 신청했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띠리리. 23일 휴가를 냈는데 신청 마감이 될 줄이야. 와, 저도 오프라인 들어요. 기대 중. 올해 33회 합격하고 내년에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올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랑 내년에도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편집은 뭐로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프리미어 프로로 합니다. 다른 거 쓸 줄을 몰라요. 그 프리미어도 제가 셀프로 한 거라서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품격의 편집을 할 줄은 모르겠고 딱 제가 늘 쓰는 그 정도 합니다. 막 웅장한 영화 같은 효과 이런 거 줄 줄 몰라요. 유튜브 수익 공개 그 영상에도 카메라랑 편집 프로그램 요런 내용도 한 번씩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셨다고요? 와, 네, 이거 유튜브에도 다 차근차근 하나씩 검색하면 설명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 처음에 키는 것부터 사이즈, 유튜브 사이즈를 화면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내 영상 불러오는 거, 화면 보정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배웠습니다. 지금 22분이 보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라이브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2번째 라이브예요. 자주 라이브 해주세요. 소소한 이야기 같은 걸로요. 알겠습니다.
대신 화장을 하고 올게요. 제가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지금은 오랜만에 영상 2개를 찍었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지금 렌즈도 끼고 화장도 했지만 이 화면이 굉장히 지금 원색적으로 나와요. 뽀샤시 효과 이런 게 없어요. 살짝 얼굴 각도를 왼쪽으로 하시면, 여기가 제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하시면 갸름해 보이고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여기가 뭔가 빵떡 같죠? 이게 머리카락이 여기 없어서 그렇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MBTI 궁금해요. 인프제 INFJ로 인터넷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게 나왔고, 어디 가서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어요. 내향적이고 N 뭐야? N J 계획적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더 뽀샤시 했으면 좋을 텐데. 얼굴에 뭐를 갖다 놓을까? 이게 아까 계약서 뽑았다가 프린트를 제가 선을 잘못 건드려서 이면지예요. 이면지로 쓰려고 옆에다 놨는데 요러고 요러고 반사판 여기다 놔. 와, 라이브다. 근데 음악을 못 틀어요. 음악 트니까 비공개 라이브여도 경고를 먹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에 있었는데. 채팅을 더 크게도 할 수 있나? 오, 위로 길게는 어떻게 하지? 옆으로 이거 채팅 좀 잘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으로. 됐어. 내일은 무슨 교육이에요? 전 구미라 온라인 강의 참석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주제는 뭐예요?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이랑 동일하게 왕초보 중개 실무 강의이고요. 온라인 강의 개설 요청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요거는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똑같은 강의지만 온라인 특성에 맞게 최대한 맞추면서 진행할 그럴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일 수업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해봤잖아요. 예전에 구독자 3,000명 기념인가 한 번 해봤고 오늘이 2번째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잘 되는지, 채팅창이 되는지, 그리고 제 화면 테스트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제가 여기 한 명 더 있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 화면이 요란한데 얘를 다 치워. 그러면 내가 요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채팅이 제 눈에 안 보여서 없어졌어요. 요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리버리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카페를 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카페에 강의 공지 들어가면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알림 키는 방법, 4월 온라인, 4월 오프라인 다 마감이 됐고 여기에 수강 신청자 명단까지 띄워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화면을 다시 바꾸려면 이렇게 하고 끄고 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이게 제가 어디야? 요게 제가 지금 반대로 나오죠? 너무 원색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쵸? 약간 황달기 있는 사람 같죠? 지주님, 초보 중개사 질문해도 되나요? 전세 매물이 있는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한 매물을 중개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신축 매물인데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불안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설명들은 다 해야겠죠. 이 손님한테도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고, 예를 들어 대출이라든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서류나 자료 같은 거를 다 첨부를 해주실 수는 있지만, 다가구라고 예상하에 총보증금, 기보증금, 지금 전세가 몇 개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융자 외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개사가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임대인의 말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서 제일 뒤에 등기에 공시되지 않은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써줄 수가 있어. 전세에 10억이 껴있다, 아니면 전세에 뭐 1, 2억만 껴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대지 지분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등기 떼면 다 나오기는 하는데 꼭 토지랑 건물이랑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토지만 따로 팔고 건물도 따로 팔고, 아니면 토지 기존에 있었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지를 1,500
1200세대, 1800세대 이렇게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상단에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다가구는 아니고 다세대예요. 다세대라면 훨씬 괜찮을 거예요. 그럼 한 가구, 한 집의 소유자가 한 명씩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융자도 이것만 들어가 있고 아까 보증보험도 요 집에만 해당이 되고 기보증금을 이 집에 적용하는 건 아니니까 훨씬 더 계약하기 수월하세요. 다세대면 해당 매물에 선순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융자 없애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융자 뭐하러 없애? 다른 세입자도 막 들어왔는데 당신한테만 그렇게 해줘야 되지? 라고 하시는 주인분들도 계세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인간적이세요. 어떤 부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저도 아는 척 했다가 이거 큰일 나요. 가끔 물론 중개를 하면서 아는 척을 일부러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몰라도 아 맞아요 요즘 그렇죠 할 때도 있어요. 아 어깨 아파. 어제도 운동했어요. 어제 뭐 했냐면 하체. 근데 운동을 요즘 많이 안 해요. 또 너무 가기 귀찮더라고. 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지금 들리세요? 제 허리 뚜둑뚝 소리? 안 나네 이제. PT 받으세요? 정식적으로는 안 받고 있어요. 하지만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안 하고 아예 안 해요. 유산소는 아예 안 하고 근력 운동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인바디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봐주시니까 이거 뭐야? 옆에서 봐주셔서 물어봤어요. 저 운동할수록 체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유산소를 해야 할까요? 했더니 아니요 유산소 안 해도 되고 지금 이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단백질을 먹으래요.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다 탄수화물이더라고요. 3대 몇 치세요? 3대가 정확하게 제가 어떤 기구들인지 잘 모르겠으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스쿼트? 스쿼시? 스쿼트. 잘 모르겠어요. 아마 30? 100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바 있잖아요. 바가 20kg예요. 내 체감상. 맞아요? 20kg인지 10kg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것만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이제 깨작깨작 2.5kg 뭐 5kg 아니면 10kg에 2.5kg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허리 나갑니다.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해요? 3-4번 정도? 원래 5일에는 5일치 다 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가고 있어요. 지주님은 부동산 경험 없이 오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저번 달에 오프라인 진행할 때 오셨던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경험 없이 오픈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하면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약간 시간 절약, 돈 절약 하는 거기 때문에 소공 경험을 3개월이나 6개월을 했다가 개업하거나 하는 게 우리 매물 작업하는 거, 매물 따는 거, 일 배우는 거, 손님 연락하는 거 각종 시행착오들을 다 남의 돈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지금 소장이잖아요. 제 돈으로 직원들이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라. 이런 뜻이죠. 영상 봤는데 경험하고 하는 걸 추천은 하셨던 듯. 네. 할 수 있다면. 근데 소공으로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사람이랑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다. 그래도 이왕 개업하시는 거 조금은 안정적으로, 물론 생각하신 단지, 생각하신 위치 이런 게 있다면 괜찮지만 월세 부담이나 인테리어라든지 초기 창업 비용을 가능한 적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인테리어에 빠밤 쏟고 외부에 따당 나 월세 어마어마, 이거보다는 초보뿐만이 아니라 오래 하셨던 분들, 중개업 10년 20년 하신 분들 최근에 폐업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한 달에 계약 몇 개 해요? 이제 라이브니까 비공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네, 저거 개수 세볼까요? 지주님은 매물 보여드린 손님께 생각해보셨냐고 연락드리는 편인가요? 연락드리죠. 근데 이게 사람이랑 금액대랑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일부러 밀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2, 3일 정도 밀당하면, 근데 무조건 모두에게 다 밀당, 이렇게 좀 밀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매물을 정말 원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심리 싸움을 원하시는 손님분도 계시면 거기에 제가 휘둘려 다니지 않고, 밀 때는 밀고 연락 안 하면 그분이 알아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조건이 또 생겼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해주면 여기 계약할 수 있는데 했다가 이거 안 해주기로 계속 완고하게 했었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번에 이렇게 일정이 된다면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약간 딜할 거를 선택해서 연락하기도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이 매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건지 아예 의사가 없는 건지를 잘 판단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겠죠. 다른 추가로 더 보여줄 매물을 한 개라도 더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냥 다 배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지만 그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다른 것 같고, 부동산에서 뭐 1년이나 3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여전히 힘든 게 중개업인 것 같습니다. 지주님, 분양 사무실 취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이게 방송이라 말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개업이랑 분양이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일 해보시고 나서 오래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분양 사무실에 있는 장점들을 끌고서 가지고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근데 라이브는 할 수 있어요. 라이브를 제가 편집하기엔 어려워요. 또 말 실수 같은 거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면 라이브 했다가 비공개로 영상을 내려버리든지, 그러니까 다시 보기는 안 되게끔. 운전 실력이 많이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차 소지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잘하면 잘할수록 나쁜 건 없겠죠? 또 사무실에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30분 거리를 나는 15분 만에 간다면 15분 동안 매물 준비 더 하고서 갈 수도 있을 거고. 거래량이 있으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돼서 모르겠어요. 알아야 할 질문도 할 텐데 일일이 알려주진 않잖아요. 온라인 강의 필요해요. 이거 초보분들, 저 역시도 많이 했던 건데, 손님이 질문했을 때 뭐 세금 같은 거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공부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에도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수업 자꾸 더 추가적으로 이게 자기가 걱정돼가지고 더 이것저것 배우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어도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실무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손님이 뭔가 물어봤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어리버리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식으로 최대한 좋은 상황으로 돌리고, 모르는 거는 알아보고 다시 상담해드리면 되고, 간혹 사람에 따라서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아는 투자자 손님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맞지 않은 것처럼 했다가 그 정보들을 습득을 하면서 요거를 다른 손님한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모르고 내가 너무 초짜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유도리 있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 또 채팅이 많이 생겼네.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죠? 31명. 부동산을 직접 해보니까 보통 가격은 싸고 좋은 매물을 원하셔서 현실을 인지시켜드리고 계약까지 이끄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세 잘 모르시는 손님을 버리는 중개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20개, 30개 막 끌고 다니면서 시세를 알려줘도 계약을 안 하니, 다른 부동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손님이 계약률이 더 쉽고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 시세 모르는 지방 사람이 오면은 아예 미팅도 안 하는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물 접수는 공실클럽 그런 데서 주로 접수하시나요? 아니면 워킹 손님에게 주로 접수하시나요? 워킹 손님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다른 부동산에서 워킹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부동산 사무실 위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카페에도 위치가 나와 있어요. 도로 변이기는 하는데 가끔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늘 사람의 인파가 많은 곳이 아니어서 워킹이 그렇게 많진 않다. 뭐 간간이 제가 숫자를 잘 세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명? 두세 명? 뭐 이 정도? 1, 2, 3 임대부터 배우고 있는데 한 달 차인데 손님들 너무 힘드네요. 저도 지금도 손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손님 응대를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많이 편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현재 소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 그런 게 의문이에요. 제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현재 시세는 파악하고 있어요. 소공은 블로그에 광고 못하죠. 개국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블로그에 소공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요것도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조금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 보조원은 안 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올려야 된다고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대표, 사무실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물주 번호 알아내는 것도 힘드네요. DM 몇 번 보냈는데 조금씩 연락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도 지주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DM이나 명함 작업 뭐 1000개 돌렸을 때 한두 개 온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명함 테이핑도 하고 다 얼굴 보고 직접 하기도 하는데 가장 효과 좋았던 거는 얼굴 보고 그래야 긍정적인 분위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언제 전환될까요? 요것도 제가 저번에는 기사로 상대평가 전환된다 그래서 뭐 한 2, 3년 뒤에는 전환이 되나 보다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거 전환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라고 저한테 또 뭐라 하셔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전환한다고 했는데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다가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올해도 아니고 아마 내년도 아니지 않을까. 2,000원 별풍선 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요 창에는 안 뜨는 것 같죠? 여기 채팅에는 뜨는데. 와, 큰 손 오셨다. 짝짝짝. 개인적으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고맙다, 미안하다,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 좀 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꼭 이렇게 겸연쩍게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미소를 짓게 돼요. 웃는데 웃지 않게 입꼬리를 내리면서 노력하는데 웃고 있는. 대전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 진짜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도전적인 편이 아니어서 맨날 가는 데만 갑니다. 뭐 떡반집, 은행동의 디델리, 라볶이, 바로 그 집, 다 분식이긴 하는데 아니면 뭐 짜장면집 이런 데나 시민칼국수도 가성비도 괜찮고 몰라요. 여기 중촌동에 껍데기 맛있어요. 보통 LH는 안 하시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지는 않아요. 물건이 있으면 우리 기존에도 LH 손님 정말 많이 있잖아요. 단체 문자 보내고 뭐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건 얻는 게 힘들어요. LH는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전을 간다. 성심당을 간다. 성심당에 명란 바게트, 근데 그게 딱딱해서 제가 입천장이 많이 까지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튀김 소보로는 그냥 뭐 너무 흔하니까. 고문산 메아리 이렇게 약간 뜯어먹는 페스츄리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로 퇴근 시간은 주말 근무는 탄력적이겠지만 글쎄요. 6시 반, 뭐 7시, 더 늦게는 뭐 8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배고프면 퇴근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뭘 먹거나. 주말 근무는 저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사무실도 다 개개인적으로 각각 다른데 다른 대부분의 부동산은 주 6일제를 근무를 하실 거고 저도 예전에 항상 주 6일, 7일 이렇게 일을 했었고 저희 지금 사무실은 이왕이면 주 5일. 그러니까 물론 자기 선택이에요. 일을 더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일찍 퇴근하거나 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수요일이랑
일요일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일해요. LH 최근에 하나 줬는데 돈을 늦게 입금해줘서 집주인 입장에서 안 좋더라고요. 그 한 4주 정도 걸리죠. 예전에는 조금 더 빠르긴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4주로 바뀌어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전화했더니 잔금이를 땡긴 그런 임대인분도 계셨어요. 아, 저번에는 2주 만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는 4주 만에 들어오냐고 엄청 뭐라 하셔서 그렇게 따지니까 또 입금을 또 하시더라고. 성심당 별거 없던데. 아, 성심당 말고 케이크도 또 있어요. 성심당 옆에 성심당에서 운영하는 케이크가 있는데 저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을 때에는 딱 그 성심당 케이크만, 그 이름이 뭐가 따로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빵 베이스나 생크림이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제 입맛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를 먹는다면 성심당 케이크만 먹어요.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여러 개가 나와서 뭘 적으신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Sorry. 돈 늦게 주니까 내가 LH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빡침. 중개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 가장 긍정적인 점은 손님 측 중개 보수를 깎이지는 않고, 이게 손님이 주는 게 아니라 LH에서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제때 들어오고 제만큼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힘듭니다. 다 힘든 점이에요. 그리고 LH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는 막 그 법무사분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그게 일에 더 플러스가 되게끔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주님은 처음 중개사 했을 때 얼마 만에 계약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상으로도 한 개 올려놓긴 했었거든요. 노란색 체크무늬 같은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기도 해요. 2주 정도? 그리고 그게 따닥 계약이었어요. 이거 따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계약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전세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손님을 이 집에 계약했는데 이 사람도 전셋집을 구한다 해서 그 사람 계약까지. 그래서 첫 계약인데 사람이 4명 정도 들어가, 중개사 한 5, 6명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원래 중개 계약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일정 맞추기도 힘들고 입금 보내기도 힘들고 막 왔다 갔다 저 멀리까지 막 왕복만 1시간씩 출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많이 지쳤어요. 신길동에 있는 분이 홍대 입구까지 손님을 찾아오길래 신기했어요. 저도 간혹 이제 물론 실제로 현장 보여드리거나 중개하기 조금은 어렵긴 하는데 타지 중개 의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깝게는 청주에 계신 분이 저한테 매물 의뢰를 내놓으시잖아요. 인터넷으로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손님 데리고 왔다 갔다 하거나, 왜냐면 보여준다고 다 계약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 서울에서 시작하셨죠? 지방 사람인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가요? 굳이 제가 막 추천 비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가서 시작을 하신다면 응원은 해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힘들고 많이 경쟁도 심하고 폭삭 나이가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손님도 손님, 물건도 물건, 중개사도 중개사. 소공은 어떻게 첫 계약을 하게 될까 궁금해요. 광고도 힘들고. 광고는 광고대로 할 수 있고요. 계약 다 똑같아요. 물건 작업이 항상 먼저가 돼야겠죠. 그래야 광고를 낼 수가 있으니까. 광고에 아마 대표분의 연락처로 다 전화가 갈 텐데, 이왕이면 상단 쪽에 소공의 연락처를 써놓으시고, 뭐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상담이 편하다, 더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받는 경우들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님 의뢰가 오면 이 물건을 먼저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물건을 토대로 만약에 그 사이에 나갔을 수도 있고, 다른 물건 돌리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무슨 조건 찾으시나, 그럼 이런 데도 괜찮은데 뭐 현장으로 일단 끌고 간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브리핑을 하면서 다른 곳을 투어할 수 있게. 소공 들어가면 계약서 작성하는 법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니까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법 안 가르쳐 드립니다. 계약서를 지금 작성할 때가 아니에요. 물건 작업을 먼저 하고 손님 응대를 먼저 하고 계약을 가능한 빨리 나올 수 있게가 저의 가장 기준이 되고, 소공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법률적으로 작성은 할 수 있어요. 진행은 대표가 해야겠지만 나중에 계약 많이 하고
3개월,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계약서를 다 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공한테 자기 담당 중개 계약 관련돼서는 본인이 계약서를 쓰고 물론 컨펌은 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도장 찍기 전에 뭐 프린트를 뽑으면서 이거 프린트 옆에 있잖아요. 그때 다 확인을 하고 등기 대장 같은 것도 다 제가 떼고. 근데 계약서를 읽고 쓰고 보고 뭐 이런 거는 다 하실 수 있기는 하죠. 채팅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지주님 소공 없이 바로 개업하면 안 되나요? 요거 아까 전에도 다른 분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렸는데 개업하실 수 있어요. 개업해도 돼요. 그렇게 바로 개업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나 법은 없지만 시간과 비용 낭비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다른 부동산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직원이었다가 개업하는 건 되지만 개업한 소장이 다른 부동산 막 폐업 신고하고 다른 부동산 직원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역이나 내 사무실이나 빨리빨리 변경할 수가 없으니 이왕이면 직원 먼저.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로 개업하실 수 있다. 개업할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소액의 비용으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막 권리 몇천 나 뭐 인테리어 1, 2억 이렇게 하시는 건 위험하다. 전세 계약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전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뭐 70%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이런 애매한 금액들이 있어서 애매할 땐 애매하다고 손님한테 있는 그대로 지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세 월세 비교를 한다면 월세가 더 모르겠어요. 딱 쉽다 어렵다 하기도 애매한 게, 전세는 딱 그 금액이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지만 물건 맞추기가 어렵고, 월세는 물건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데 금액 변동이 커요. 30만 원 보던 사람이 50만 원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한 60만 원까지 투자가 된다. 월 저거 해도 된다. 근데 어떤 집에 따라서는 70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소장님은 언제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작성법 알려주신대요.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읽기만 한다면 쓰는 건 괜찮아요. 확인 설명서가 계약서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계약서는 사실 뭐 특약, 제가 원래 컨텐츠 특약 특집도 하려 했는데 그걸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을 보시는 22분한테 스포 얘기를 드리자면, 스포도 아니야. 촬영 계획도 없어요. 한번 날 잡아서 주택 임대 특약, 상가 임대 특약, 주택 매매 특약, 상가 건물 특약, 토지 특약, 뭐 이런 식으로를 좀 간추려서 한 10개씩 줄여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요. 처음 물건 작업할 때 건물에 있는 번호 보고 전화했는데 부동산이었어요. 건물에 스티커는 집주인이 허락하에 붙인 거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붙이면은 또 그분들도 욕을 많이 먹을 테니까. 스티커도 그렇고 포맥스, 약간 필로티 그런 데에다가도 임대 해가지고 적어놓는데, 주인이면은 주인이라고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에서 이거 붙여도 되냐 얘기하고 붙일 거예요. 대전에서 개공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전이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라 그러지? 네, 본터?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개업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내려온 건 아니었고, 소공으로 하려고 했다가 많은 트러블을 겪고 어쩌다 보니까 화나서 개업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차리지. 내가 차려서 저 사람들보다 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냥 개업을 했어요. 대신 투자 금액이 나름대로 적게. 그래서 초반에 제가 개업 창업 비용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투자가 돼요. 뭐 3,400으로 개업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전 일단은 그렇게 자리를 갖춰서 나 먼저 시작하고, 내가 물건 쌓고 계약 쌓고 직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받았어요. 물건 작업 팁 있으신가요? 물건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이 보통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가장 수월하는데, 손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나갔어요. 혹시 여기 어디에 뭐 투룸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어디 뭐 혹시 상가 물건 괜찮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보다는 계약을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약 한 번, 두 번, 뭐 그냥 진짜 한 번만 해서 안면을 트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물건을 주세요. 주택 상가 특약 꼭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또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서 특약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약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보고 불평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약하기 전에도 미리 사전 확인을 해놔야 되는 거고, 같은 말이어도 표현에 따라서 막 10개, 20개씩 문장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씩 이거보다는 멘트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만의 특약을 자꾸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주택 특약, 상가 특약 있으면 너무 좋을 듯해요. 저는 지주님이 계약서 브리핑 영상에서 나온 특약 보고 참고해서 쓰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되게 간단한 주택 임대잖아요. 그리고 중개사분도 중개사 분들 있지만 사실 목적은 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보호종료 아동,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계약이 이런 식이니 혹시라도 저보다 조금 덜 친절한 부동산에 가도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지주님은 주 종목이 뭐예요? 다 하시나요? 상가나 주택, 아파트 이런 거요. 네, 다 하는데 조금 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부동산 특성상 우리가 단지 내 부동산, 입점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로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딱 동일한 브랜드에서 받는 것도 어렵고,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도 특정적인 거를 작업하기엔 어렵고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와요. 좋게 보면은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아파트를 찾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더샵, 프루지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프루지오만 보는 사람은 프루지오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매물량을 못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프루지오, 뭐 더샵, 현대주공 이렇게 좀 구옥들이 있더라도 그런 거를 비교해서 얘는 24평인데 이 금액이고 대신에 얘는 뭐 34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비교하기에는 좀 편하지만 물건 받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원룸부터 하라는데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많았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개하기가 힘드나요? 가까울수록 좋긴 하죠. 또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8개가 있으면 이 위치, 뭐 역이나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이 입구 쪽에 있는 부동산이 방문하기가 가장 편하고, 여기 끝에 있는 부동산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을 견디며 지나가시겠죠? 법이 바뀌어서 소공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처벌당한다고 하는데 현업에선 어떤가요? 헉! 그래요?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는데 우리 어떻게 큰일 났나? 우리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특약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굳이 막 장문에 요런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 있을 때 뭐라지? 육하원칙, 주어, 동사 요런 거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지주 형님, 영상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일주일 차인데 아직 써먹진 못했지만 고객 만나면 써먹겠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하는데 만나면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형님. 그래라. 소공 광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광고 못하면 콜 개공이 다 받으면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집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서 진짜 일상생활이 안 돼요. 밥도 못 먹겠고 지금도 아직도 전화 노이로제가 있긴 하거든요. 뭐라 그럴까, 체하는 걸 넘어서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기분일 정도로 전화 벨소리,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 음성까지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업무폰을 아직 따로 쓰시나요? 업무폰을 만들지 말지 고민돼요. 네, 따로 쓰고는 있지만 지금은 전화 응대 같은 거를 저희 다른 직원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요거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긴 하는데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뭐 통신사마다도 다른 것 같은데 투폰, 투넘버, 업무폰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또 원폰, 그냥 내 핸드폰 하나로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최소한 원폰보다는 분리가 돼야지 정신건강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을
있던 건데 투폰이랑 투넘버랑 달라요. 번호만 한 번 받으면 투넘버고 투폰은 전화기에 뭘 선택을 하면 원폰 투폰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전화기를 또 세팅을 다시 한 개 전화기인데도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업무폰은 제가 쓰는 거, 나는 실물조차도 개인폰, 업무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화 다 받다 보면 텔레마케터 수준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한테도 막 전화가 오니까 그 부재중 있을 때 이거 응대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하면 제가 어떤 거 보고 전화했더라, 까먹었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내치는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몰리지 않기 위해 좀 분산을 해놔야 하는 필요도 있고, 또 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통화 중 대기 필수입니다. 지주님, 구직 중인데 아파트 7대3이 나을까요? 원룸 상가 5대5가 나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좀 고민됩니다. 7대3에서 3이 본인이시라고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원룸 상가 5대5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아파트가 저한테는 되게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내가 나중에 뭐 50대, 60대가 돼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은 배울 수 있다면 더 젊고 어릴 때 남들 밑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5대5.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아파트가 무조건 쉽다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다. 역캠이다, 역캠. 아씨,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꽃. 이거라도. 조화예요, 조화. 5대5면 월급 없으면 노예 아님? 아니요, 노예처럼 부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기본급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 아까 출퇴근이나 뭐 개인 업무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터치할 필요가 없어. 전화 오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콜 없는 분 생각하면은, 저도 모르게 전화가 오면 아마 영상에서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편집하는 내가 봤을 때 좀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리 좀 뭐라 그래, 팝을 무슨 개 종 치면 침 흘리는 그런 효과처럼 전화 오면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전화 오면 너무 신난다 라는 식으로 또 좀 습관을 바꿔야 될까 생각 중이에요. 식사 지원 해주는지 조건이 다 다를 테지만, 식사 지원, 아파트 있는 쪽들은 식사 지원을 해주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법인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그거 식사 지원하기 어마어마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도 기본적으로 뭐 몇만 원에서 회식도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 부동산은 식대 지원 안 된다고를 미리 사전에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안 사는 게 아니라 금액대에 따라서 약간 애매한 금액들 있잖아요. 조금 뭘 정식으로 먹는다, 한정식, 초밥, 일식,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애매한 금액들은 다 제가 내고, 분식이나 그냥 일반적인 뭐 볶음밥, 뭐 비빔밥, 이렇게 뭐 김밥 천국 이런 데를 갔을 때에는 다른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산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지지님. 동차 목표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동차요? 지금 4월이니까 이제 막 스파트를 하셔야 될 때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벼락치기 하는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수업이라도 밀리지 않게 듣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투잡도 하시나요? 직원분들 투잡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정기적인 투잡은 아니지만, 어디 새로 개업을 하시거나 뭐 업종을 변경을 하셨는데 잠깐 뭐 하루 이틀 도와달라 할 때에는 도와줄 예정인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투잡 몰래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법적으로는 다른 부동산에 이중 소속되거나 이런 거는 아예 금지잖아요. 저도 그런 거는 용납하지 않으니, 우리 같은 업종을 제외한 배달이나 식당에서 잠깐 도와주거나 이런 식의 일들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 자기 할 일은 해야죠, 물론. 맞아, 파블로프의 개 맞아요. 여러분, 천재인데요. 저는 너무 무식한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사무실 구조를 최근에 바꿨거든요.
사실 직원 자리를 2자리를 더 넣고 싶은데 사무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넣겠어요. 진짜 2평이라도 사무실이 좀 더 넓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면접 보러 갔는데 직원이 6명이라는데 대표 혼자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시간대는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그러면 다른 미팅이나 매물 찍으러나 이런 식으로 다 외부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컴퓨터 켜져 있는지 가방 있는지 이런 걸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비상주 직원일 수도 있어요. 여기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계약이 있을 때만 와서 계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 2달 차인데 5대5 식대 유류비 미지원 다방호 직방 5개만 주는데 이게 맞나요? 광고 수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안심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 등심 안심? 식대 유류비 미지원은 그럴 수 있어요. 다방 5개 직방 5개? 너무 적긴 해요. 왜냐면 저도 다른 부동산에 있을 때에도 네이버 부동산 하루 3개씩 이런 기준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저걸로만 순환을 시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좀 짜다고 생각이 드네요. 남성인데 중개업 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34살. 네, 가능합니다. 자격증 보유하고 있어요. 소공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얘기하면 할까? 저희 실장님 저랑 10살 차이 나십니다.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인맥이나 또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손님을 응대할 때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 나이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중개업 하면 대쉬 받거나 사무실 내 사내연애 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데 그런가요? 어딜 가나 남녀가 있다면 비일비재하겠지만 번외로 궁금해요. 지주행님, 중개보조나 공인중개 향후 미래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한 10년, 20년, 30년 뒤에를 미리 예측하기에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타겟을 중개사로 잡으면 억울하죠. 계약이 안 돼요.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하는 사람인데 계약을 끊기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되게 팔아야 되고 2천이 3천이 되게 팔아야 되고 이렇게 이쪽으로 얘기해야 되나? 우상향이 되게끔 가는 이런 시장 방향과 중개사의 업무들 이런 게 있는 건데 갑자기 폭등하면 계약이 뚝. 오랜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부동산 일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지주님 여전히 멋지네요. 저도 투자도 당연히 병행을 하고 있고 다른 중개사분들한테도 늘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가장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부동산 집값, 임대가, 시장 경제 흐름 이런 거를 보는 일이잖아요. 어디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몰래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강점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먹어요.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없어요. 떡볶이, 닭발, 킹크랩, 대게, 껍데기 이런 식으로 뭘 먹거나 좀 여행 같은 것도 가야 되는데 제가 여행을 안 가죠. 밖에를 잘 안 나가요. 가고 싶은데 가면서 머리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일 생각이 드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두통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갈 거라면 최소한 도심지는 떠나던가 대전은 떠나던가 혹은 해외로 나가던가 이런 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나가도 사실 저 일 생각 엄청 할걸요? 여기 일본의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다는데 진짜 없는 것인가, 연세로 계약하는 것인가 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누나 갑각류 좋아하시네. 네, 좋아합니다. 대신 비싸죠? 석화, 회도 괜찮다. 초밥? 글쎄요. 가장 저렴하게는 떡볶이, 제 기준에서 가장 비싼 거는 갑각류.
중개일 처음 할 때 손님 모시고 집 보여주러 갈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없길래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실제 손님으로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성격도 성격이고 손님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는 없고, 저의 친구나 지인이나 요렇게 상황극 형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홍콩 가서 부동산에 붙어있는 종이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중개사 직업병, 이렇게 영상도 나중에 찍으려고 하는데, 뭐 상반기 주 중에 찍을 생각인데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냥 차 타고 어디 지나가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부동산이에요. 저기에 공사하고 있는 저 토지, 어디에 입점 들어가고 있는 저 상가, 새로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막 기분 좋게 어머나 여기도 새로 생기네, 이게 아니라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거 계약 뺏겼다, 저거 얼마였을까 또 찾아보고 있고, 이렇게 돼요. 돈이 없어서 킹크랩 대신 새우 먹습니다. 새우 좋죠. 저도 대하철에 대하를 완전 없애버리고 싶지만, 작년에 저 그래도 꽤 먹었던 것 같은데 한 네 번인가 5번 먹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 직업상 가장 큰 장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품위? 나이가 들고 자녀가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부동산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노후의 직업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내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 공부해서 새로 알아봐서 새로 찾아가고 새로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에 내 투자 공부가 펼쳐져 있는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퇴근, 휴무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도 굉장히 크죠. 반대로 그만큼 더 빡세게 일해도 많이 못 벌을 때도 있고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중개일 할 때 브리핑하고 집 보여주고 하는데 막상 계약금 넣고 진행이 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어렵네요. 계약금 넣은 것까지가 거의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순탄한 일들만 남았어요. 이제 계약금 전에 특약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웬만한 걸 다 확정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넣는 거지, 계약금 넣었다가 뺐다가 계약 취소했다가 이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가 이거 설명 안 해줬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을 넣기 전까지가 가장 우리가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서브적으로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아마 그분들도 계약 파기하고 어쩌고 막 변동하고 이러는 게 그분들한테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만들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공동망 쓰는 곳에서는 전단지 명함 직업이 안 돼요. 저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고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물건 작업 어떻게 해요? 전단지랑 명함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오는 손님만 받는 위주, 그런 게 가장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 연락하는 거는 모르시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중순부터 재택, 다음 달부터 제대로 소공 출근하기로 했는데 너무 긴장되고 걱정돼요. 내일 강의 열심히 듣고 준비해 보려고요. 네, 이게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 알고 나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당장 실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계약도 우리 지금 당장 계약 100개 해라, 1000개 해라, 너 당장 월 1000 찍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계약 1개까지, 한두 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손님 상담하면서 계약하면서 중개업을 하면서 점점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상가가 어렵다는데 상가부터 시작하면 주거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비교를 하자면 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계약, 사무실 계약 이런 게 더 많기는 해요. 주택이 훨씬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조율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게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보고 올리고 이런 결정권자가 다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은 딱 하나, 융자, 기보증금, 그냥 안정성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래가들의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더 수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전에 과정, 손님 상담하고 뭐 미팅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까지는 정말 어려운 거는 다 똑같죠. 소공 2달 동안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우울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자꾸 고민의 연속이네요. 요게 슬럼프가 안 오는 중개사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모두가 다 느껴보셨을 텐데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따라줬을 때 힘 빠지고 멘탈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여행 가고 밥 먹고 쇼핑하고 이런 것도 다 일시적이고 사실 계약은 계약으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4-5건이 안 됐어도 여기에서 좀 견디고 버티는 약간 존버 정신이 있어야 되니까 계약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특히 초보들이 일 시작할 때 어떤 마인드로 시작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큰 건 너무 매달리지 말고 작더라도 계약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약을 무조건 막 빨리 몰아세워라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최단 기간에 뽑을 수 있게,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한테도 피드백이나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큰 무리가 안 돼요. 이런 루트 겪어본 사람이랑 안 겪어본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인 그런 거로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하긴 한데 다른 얘기도 가능한가요? 30대 초중반 매형 생신 선물을 뭘 사야 30대 초중반 매형. 이전에 10만원 정도의 양주 2번 선물했습니다. 이번엔 영양제하고 다른 선물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고민이 많아지네요. 30대 초중반이면 그냥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전 쓸데없는 선물도 많이 해요. 오래된 친구인 경우에는 이건 딱 쟤한테 제가 딱 좋아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물의 가장 궁극적인 저런 건 내 돈으로 사기 애매한 거를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필요는 할 것 같지만 굳이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아 하는 거를 사줍니다. 글쎄요. 지갑? 아니야. 근데 지갑도 좀 브랜드의 취향 차이를 많이 타는 것 같아. 향수도 별로야. 밥이 제일 쉽죠. 맛있고 비싼 밥.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건가요? 소고기 묵국? 저 아까 점심에도 집에 있는 소고기 묵국을, 왜냐면 저희 어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선물해 보시죠. 뭐야. 좋은데요? 공짜로 공부하는 건데 내가 지원 다 해드릴게요 하고서. 좀 무서운 곳, 음침한 곳 물건 사진 찍으러 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겁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네요. 그냥 저 혼자 찍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찍거나 뭐 누굴 데려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실 내 같이 일하는 직원 아니면 친구랑 나 저기 너무 무서워서 사진 못 찍고 있었는데 너 만난 김에 우리 잠깐만 저기 들리자, 내가 밥 살게, 이래도 되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 상가 지하에 불 꺼진 상가 찍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곰팡이 있지, 천장 바닥 다 뜯어져 있지, 조명도 빠져 있으니까, 전기도 다 꺼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 작은 평수도 아니야. 한 40-50평, 60, 70평 이렇게 평수가 넓은데 우웅거리고 울리는 것도 있고 내부의 화장실도 너무 깜깜해서 후레쉬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사진 안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광고로 올리기에도 애매한 것 같아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좋지만 효과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손님들도 저기 너무 무서운데 가지 말걸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곳은 굳이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듯이 보는데 볼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직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반복해서 연습해야겠죠? 아무래도 입부터 떨어지면 좋겠어요. 요거를 내가 손님 상담할 때 보이는 내 시선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책 읽는 말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연습하면 고쳐지는 거고, 저도 처음에 손님 상담할 때 너무 낯가리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물어봐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적었어요. 예를 들어 금액 한도, 입주 일자, 애완동물 이런 식으로 메모창을 띄워놓든 포스트잇을 붙여놓든 계속 보면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입에 붙어서 자동으로 나와요. 물론 까먹을 수도 있겠고.
까먹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죠. 맞아요. 저도 이거 궁금요. 물건 보여드릴 때 여자 혼자 남자 손님 응대 안 무서운가요? 네, 안 무서워요. 저도 제 걱정은 아니었고, 제가 처음에 서울로 중개 일을 하려고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할 때는 무서운 분위기나 무서운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고, 혹시나 걱정이 된다면 안전망을 하나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가 늘 보고가 된다라든지, 근데 굳이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 손님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분위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진짜 만약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호신용품 구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신 적이 있어서. 근데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이게 오히려 쓰는 게 전 더 위험한 것 같아서 안 씁니다. 저희 사무실에 CCTV, 캠, 이거 이상한 뭐 겨자 스프레이 같은 거, 또 SOS 무슨 버튼 삐삐삐삐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선물을 받았는데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안 쓸 것 같고 영원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입인데 얼마나 지나면 신입으로 안 봐줄까요?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만으로 따졌을 때 신입으로 안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신입 아닌 척, 더 전문가인 척 하고 싶었으나 안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는 젊은 친구대로, 신입은 신입대로.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신입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계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을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계약을 못 하더라도 손님 응대를 하는 게 다 연습이 돼서 이게 다 쌓일 거예요. 100명의 손님, 1000명의 손님 응대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토대로 나의 센스, 업무적인 센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사진 잘 찍는 법 영상에 있나요? 네, 있긴 합니다만 화질이 좀 안 좋긴 하고, 저의 수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뭐 저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면은 핸드폰 액정 닦는 거,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고요. 수평 맞추고, 밝고 선명하고 뭐 내나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셀카 찍는 거랑 동일하게 기준점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주님이 계신 곳은 워킹 손님이 있는 편인지요? 워킹 손님 많이 없지만 아예 없지도 않아요. 간간히 여기 동네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워킹 손님은 계약률이 더 높긴 해요. 진짜로 내가 집을 구할 의향이 있고 실제로 지금 당장 현장 미팅까지도 가능한 상태, 지금 당장 계약금 입금까지 가능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서 플러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땡! 네, 2시간 지났습니다. 갈까요?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죠? 2시간 테스트를 했고, 저도 제 녹화본의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쉬울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편집은 느리지만 라이브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해가 지니까 지금 제 얼굴 굉장히 빨갛고 갈색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뽀샤시하게 보일까? 그냥 가지마.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유익하고 덕분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요즘 우울했는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안녕. 영상 끌게요. 제가 끌게요. 제가 스트림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안녕. 종료.